안녕하세요. 오늘이 3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 수질오염 관리 방안, 장단기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 방안으로 부분적인 관리 방안을 보면은 자연 생태계 보전인데요.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우수한 지역은 지정을 하고 이 지역은 정기적으로 또 모니터링도 하고 때로는 인원과 차량도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등 생태계 위해 행위는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필요시에는 대상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됐다면 보상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 설치 시 경비를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관리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 환경 개선은 주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정비, 환경 친화적인 정주촌의 조성,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경제 기반 확충,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관리 개선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교류 통일에 대비한 관리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인 통일은요, 통일 전, 즉 제한적인 교류가 필요할 시에는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통일 단계, 즉 적극적인 교류 단계에서는 남북 공단 사업 추진, 생태계 보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 후 국토 통합 단계에서는 생태계 보전 지역,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급진적인 통일로서요. 여기서 단기적인 관리 방안은 비무장지대, 그리고 민북 지역을 자연유보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1차 완충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장기적인 관리 방안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관련 제도는 첫 번째가 토지 이용 지역 개발 관련 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토 이용의 효율적 관리, 접경지역 종합관리 제도가 있는데 세부 정비 및 개선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선으로서요. 광역행정체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조, 그 다음에 개발의 부작용 방지의 정비 및 개선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관련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세 확대, 수혜자 부담 원칙도 지역 정비 및 개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질 오염 관리 방안인데 여기서 이제 군부대 오염원의 미반영 무제점과 제도적 개선입니다. 즉 북한강과 임진강, 그러니까 유역별 물 사용량 원단위의 부정 확성입니다. 물 사용량은 오염원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죠. 그런데 이제 군부대 등 미등록 인구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은 계획적 환경 관리로 유도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 분야는 이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일수록 계획의 정확성이 이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실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지역 군부대 배출 오염원의 영향 문제인데 상류 수계 하천의 기준 유량이 적은 데서 군부대 배출 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군부대의 지속적 상생 관계로 갈등 차단은 미반영된 군부대 오염원이 지자체의 개발 부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오염원 정보의 접근 체계 일환인데, 환경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를 취득 관리하고 보안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정보만을 지자체에 통지해서 합리적인 총량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군부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은, 군부대의 배출 오염원은 총량 대상의 관리 보활량 대상에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어떠냐, 즉 별도 고려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부대 오염원의 고려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안, 즉 군부대의 물사용 자료 조작 체계 확립하고 군부대 오염원 자료의 관리 체계 구축하고 합리적 총량 제도를 시행하는 요 내용은, 세부 내용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기 개선 방안인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 개선 방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접경특화 발전지구를 이제 지정한다는데, 이 접경특화 발전지구를 접경지역의 발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그 3조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도권 규제의 적용 배제인데, 수도권 규제 제외 면에서 보면 경기도 연천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다른 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수도권 규제의 근본 취지인 인구 산업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면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를 보면은 접경지역특별법이 개정돼서 접경지역 범위가 인천, 경기, 강원 등지의 인구 밀집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행령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정부, 춘천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제1차 접경지역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보조금 지원인데요. 교통 접근성으로 손실되고 있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별된 접경 낙후 지역에 대한 교통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책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구서독 국가에서 이미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이제 차등적 지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한 2011년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많은 지역이 이제 범위에 포함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1차 접경지역과 제2차 접경지역이 이제 구분되었는데, 이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접경지역 발전기금으로 안보부담금 토입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발전 여건을 해소하고 군사적 갈등으로부터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신설하고 조성된 세금을 접경지역 발전기금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접경지역은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더 효과적이 되겠죠. 다음 이제 순회 건강사 지도 등 이런 분야를 좀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단계는요. 인원을 모집하여 참여를 원하는 마을을 신청받아서 이런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안. 다음은 이제 자체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약 절반 정도의 건강지도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데 이것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좀 쉽다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더 확대해서 고려해보는 면도 좋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서 접경지역에 대한 당사국 간 공동계획 수립인데, 남북 접경지역에서 공동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즉 남한만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왜?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거주민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남한 지역에 이주가 예상되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 후 초기에 한 10년 동안에 한 400만에서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는 수도권에 유입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과 근거리에 정착하려는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정착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제공될 여건을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조성한다면은 나중에 훨씬 더 우리가 쉽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인데, 안보나 체험 등 각종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도로나 보행 겸용 도로가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을 이렇게 동서 연결도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워요. 이것이 각 지역마다 어떤 예산 이런 문제로 애초에 계획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산업 단지 조성 물류 편의 시설 건설인데, 접경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산업 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이거 좀 장기적으로 낙후 지역 발전을 이렇게 촉진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 연천군의 연천시서 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은 우리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례 분석, 정부 추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접경지역의 잠재적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서 강의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